자, 클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토레입니다. 반갑습니다. 말뚝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클릭하셨겠죠. 실수로 누르신 분들도 있겠고, 뭔가를 얻어가고 싶어서일 수도 있겠고, 어쨌건 아주 잘했어요. molto bene. 유튜브를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어요. 뭐 지식 채널도 있고, 뭐 제품에 대한 리뷰부터 어떤 여행, 뮤직비디오, 심지어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려고 해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 자리가 없어요. 명색이 박사인데 뭔가를 가르쳐줘야 하는데 검색만 하면 끝이니까 도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 생겼어요. 세상 모든 지식이 제 것이었는데 이제 모두의 것이 되고 나니까 내 것이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떠올리게 된 거예요. 지식은 충분하니까 나의 지혜를 드리자.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정보만 전달한다기보다는 그 어떤 뭔가를 보고서 얻을 수 있는 나의 통찰력을 통한 어떤 나의 지혜 같은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해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고 그게.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공부하고 말지. 이걸 왜 봐 임마. 그런가? 첫 컨텐츠인데 망했네요? 어쩌지? 뭐가 좋을까요? 하고 싶은 게 뭔데 그래서. 책을 재밌게 읽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제가 들었던 생각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전달해서 보여드리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책 컨텐츠다. 그렇죠. 그럼 책 컨텐츠 할 거라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구구절절 말이 많아. 좀 거창해 보여야 좋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각설하고. 뭔 책 컨텐츠를 할 건데? 제가 저의 체스티너를 한번 둘러봤어요. 제가 과거에 봤던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그냥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고른 책이 바로 오이디푸스 왕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아까 뭐 뭐? 체스티너, 그게 뭐라고? 쓰레기통.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를 쓰레기통에 있었어? 아 그래 뭐 어쨌든 그렇고. 그래 그래서 오이디푸스를 읽겠다. 얍. 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뭐 그런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은데 주제가 비슷한 것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문득 떠오른 거죠. 오이디푸스 왕. 자신의 운명을 계속해서 찾아가다가 결국엔 파멸에 이르게 되는 어떤 한 남자의 이야기. 좋잖아요. 지금 제 얘기랑 얽기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는 네 인생이 비극적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이디푸스를 읽었다. 매우 비극적이죠. 왜? 일단 하나만 비교해볼까요? 오이디푸스가 결말 스포하자면은 자기 눈을 찌르고 이제 자기 자식들마저 나라에 놓고서 떠나게 되잖아요. 그쵸? 아들 둘, 딸 둘. 테베라는 나라에 버려두고 이제 자신은 떠나게 되는데 뭐 자기가 버린 건 아니에요.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한 거죠. 어쨌건 그런데 저는 심지어 버릴 자식조차도 없잖아요. 그래서예요. 그러니까는 애가 없는 게 비극이다. 그렇죠. 애를 갖고 싶은 거야? 애를 갖고 싶다기보다는 약간 어떤 동질감 같은 게 든 거죠. 이제 내 삶은 이제 앞으로 막 찬란할 것 같았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과거의 저주로 인해서 자신의 운명이 아주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는 저도 비슷하거든요. 이래가지고 이거 콘텐츠 되겠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반말 같은 것을 하는데 이 친구한테만 하는 거니까 그 점은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방향을 좀 정하자. 방향을 좀 정해서 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이렇게 글자 속에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얻는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일상생활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끼친다. 우리들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남들의 눈을 너무 많이 의식하는 거.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해석들이 난무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것은 정답이 아닐지도 몰라 라는 의구심.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의견을 피력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사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도토리 친구한테도 질문을 던졌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조차도 본인은 그것이 본인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뱉는 말이지만 결국 어딘선가 다 이렇게 써놨던 말들인 거. 듣는 사람은 집중도 되지 않고 허무해지는. 나아가서 하물며 그것이 고전,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는 이제 더 이상 읽히지 않는 희곡일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 오이디푸스 하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읽어보시진 않으시죠. 왜냐하면 너무 유명하니까. 결말과 그 비극의 반전이라던가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드라마라던가 혹은 문화예술 작품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극예술입니다. 극예술 작품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은 사실 그 내용은 결말을 알고 그 반전을 알면 다 뻔해서 흥미가 떨어지고, 특히나 예전 몇천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구전되어 오던 뻔한 레파토리인 거면 더더욱 흥미가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넘겨둔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이디푸스도 그러한 희곡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책 콘텐츠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에는 그럼 뭐부터 시작하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럼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천편일률적인 혹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보셨던 제일 처음 등장하는 그 희곡들부터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의 구미가 당길 만한 그런 그냥 당장 우리 지금 현대에 있는 현대 작품들부터 하는 게 맞을까? 생각해봐도 결론이 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우리의 힘이 닿는 한 우리는 설령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최대한 많이 우리의 시각으로 읽어낸 고전 명작이든 아니든 읽어내보자. 그리고 여러분과 소통해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첫 컨텐츠이니만큼 대중적으로 알려진 컨텐츠. 하지만 꼼꼼하게 읽지 않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지나쳐 가가지고 미처 지금에선 다시는 회사되지 않는 내용들. 깊이 있게는 다가가지만 너무 여러분들에게는 멀어지지 않게 한번 다뤄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오이디푸스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뭐부터 보는 게 가장 편안할까요? 아,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줄거리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줄거리. 가장 처음 장면에서는 한 재단이 나와요. 테바이라는 국가의 재단인데 거기가 이제 뭐 아폴론의 뭐 동상 같은 것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기도도 드리고 그러는 곳이죠. 궁전도 거기 가까이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와서 아,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하면서 다들 무릎 꿇고 앉아 있으니까 오이디푸스가 그때 등장을 해요. 오이디푸스가 왕이에요. 이 나라의 왕이에요. 왕이 등장을 해서 자, 너희들 무슨 일이니? 라고 했더니 이제 그 백성들이 말하길 우리 국가에 역병이 돌고 있어요. 근데 오이디푸스가 왕이 된 이유 자체가 이 나라의 어떤 근심 걱정거리를 해결하면서 결국에는 왕으로 추대가 된 거거든요. 어쨌건 그때도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우리들을 이런 고난에서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이미 병이 돌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미 크레온이라는 내 부인의 오빠가 되죠. 크레온을 보내서 알아보게 했다. 그러니까 걱정 말아라 하고 있을 때 크레온이 돌아옵니다. 머리 위에 월계관을 쓰고 뭐 열매도 달려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렇게 월계관을 쓰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뭔가 기대가 되는 거죠. 그리스 시대? 그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같은 거 보면은 금메달을 따거나 그러면 월계관을 이렇게 씌워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월계관을 쓰면서 그런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런 것들을 표하는 거거든요. 어쨌건 크레온이 뭔가를 알아왔으니까 이런 월계관을 쓰고 온 거겠죠? 그래서 딱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오이디푸스가 어떻게 좀 알아봤느냐? 뭐 그렇게 물어보니까 크레온이 말을 하죠. 제가 신탁을 받아봤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크레온이 과거에 오이디푸스 당신 이전에
라이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살해가 당했었다. 그래서 살해를 당했었는데 이제 그 라이오스를 죽였던 살인자를 찾아내서 뭐 거의 우리 이 테베라는 나라에서 있겠죠? 그러니까 됐고요. 왜 그러시죠? 그런 거 말고 좀 3분 요약 부탁드립니다. 3줄 요약만 해주세요. 3줄 요약 들어갑니다. 3줄. 자, 테베라는 국가의 역병이 창궐합니다. 그 역병을 없애기 위해서는 선왕의 살인자를 쫓아내야 된다고 해요. 찾다가 그게 본인이라는 걸 안 오이디푸스는 나라에서 떠납니다. 끝. 3줄? 엔터를 치면은? 엔터를 안 치면 돼요. 자, 여러분, 제가 도토레에게 이 컨텐츠에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해줄 때에는 반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이디푸스를 읽고 네가 느낀 게 뭐니? 일단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대단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 어떤 거창한 어떤 주제의식 같은 게 있겠지? 교훈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보다 보니까 사실 좀 지루하게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어떻게 읽었냐면은 최대한 내가 오이디푸스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재밌게 읽히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에도 처해보고 저런 상황에도 처해보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내가 더 감정이입을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상황도 알아야 되니까 주변 인물들 하는 말도 더 깊게 보게 되고 그리고 주변 환경 같은 것도 더 살펴보게 되고 그래서 와 오이디푸스 왕 참 불쌍한 것 같은데 나도 그것과 크게 다를 것 같지도 않고 와 정말 슬프다. 근데 물론 마지막에 자기 눈을 찌르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공감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라이오스 왕을 죽였다면은 그 살인죄에 대한 처벌 자체는 이제 그 나라에서 쫓겨나는 걸로 그만. 중언부언 하지 말고 느낀 게 뭔지 한번 솔직하게 한번 말해 볼까요?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는데 마지막에 자기 눈을 찔렀어요. 이 눈을 찌른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 희곡이란 뭐 시니까? 비유니까? 자신이 진실을 보지 못하는 눈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 사실 이게 갸우뚱했거든요. 이런 의견이 여러분들 다 찾아보면 나오는 이야기고 누군가가 했던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희곡을 진지하게 읽어나가는데 굉장히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해석, 그리고 타인의 의견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희곡을 읽는다는 것은 인간의 언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그리고 그 언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이것에 더 집중하는 게 희곡을 읽어내는데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풀어내 드릴 건데, 저는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내 드릴 거냐면 우리 도토레가 풀어냈듯이 이 줄거리를 설명하듯이 풀어내면 이야기가 이 희곡을 읽는 재미처럼 따라오질 않아요. 모든 희곡은 작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원하는 방향의 이야기대로 한 번은 흘러가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다음의 이야기를 풀어낼 때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부연 설명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읽은 소포클레스가 쓴 오이디푸스. 왜냐하면 그리스 당시에는 비극 작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매년 비극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리스 비극 경연대회를 열 때에는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한테 익숙한 소재, 그리스 시대가 굉장히 옛날 고대 시대니까 대부분 신화와 관련된 이야기들 뿐이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리스 비극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같은 소재의 이야기를 갖고 그 작품을 자기가 써서 이 비극 경연대회에 출품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포클레스만 오이디푸스를 쓴 게 아닙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같이 경연에서 이제 그 대결을 했던 뭐 아이스킬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소포클레스에 대해서 쓴 비극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가장 유명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가 가장 사람들한테 극찬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구전돼 오는 이유는 그만큼 어떤 소기의 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걸 찾아서 읽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포클레스의 시점에서 쓴 오이디푸스에 대한 비극 전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소포클레스가 원하는 바니까요. 우리는 그 흐름대로 일단 오이디푸스를 한번 읽어 나갈 거예요.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은 단순한 줄거리의 나열이 아닙니다. 소포클레스가 꾸려놓은 장치대로 이야기를 풀어낼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의 플롯 전개는 이렇습니다.